2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회계사무과 이성우 교수입니다. 제가 3주차에 여러분에게 과제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수업을 과제 형태로 간단하게 리포트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4주차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3주차는 동영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금의 수업 형태다 보니까 제가 우리 2학년 일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의 교육이 언택트 비대면 수업 형태로 아마 진행이 많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수업할 때 하고 그 외에는 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기 어떤 또 다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는 학생들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잘 분배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계획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지 못해서 나중에 목표한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잘 세우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학교에 얽매여서 학교 수업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걸 하지 못하는데 동영상 수업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동영상 틀어놓고 내용은 여러분 자료를 통해서 공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목은 물론 어떤 과목은 동영상을 꼭 봐야만이 그게 풀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이 잘 알아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어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경남은행의 채용 공고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경남은행 홈페이지 가면은 거기는 나이 연령 지금 완전 오픈 상태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거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한번 용기를 내서 응시를 해볼 수 있는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자기 자소서 같은 내용이라든가 기타 관련하여 여러분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을 주도록 여러분들이 자소서 같은 거는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이든 여학생은 경남은행 홈페이지 가면은 지금 거기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주차 수업인데요. 3주차 수업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외환에 대해서 쭉 공부를 1주, 2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죠? 외환. 외국환 이 말이죠. 그죠? 외국환. 국제간의 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외국환이다. 그래서 국제간의 환거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무역거래,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였다. 그렇죠? 그래서 1970년, 1996년, 7년 이전에는 경상거래, 물품거래가 어떤 외국환 거래의 주 내용이었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외환자유화로 인해서 이 자본거래가 많이 늘어나서 외국환 제도는 이 자본거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즉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다. 그죠? 상대방과 경제 주체 간에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환거래를 우리가 외국환 거래다. 그래서 이 외국환 거래에서 이런 외환의 결제를 도와주는 그 시스템이 바로 외환결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외환결제 시스템. 그래서 이 외환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 외환을 결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외환을 결제하는 것은 두 경제 주체 간에 뭐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어쨌든 경제 주체 간에 외환 매매 거래를 하면은 채권 채무가 발생해서 매도 매입이 발생한다 그죠? 서로 매도 매입이 발생하는데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고 팔고를 종결시키지는 어떤 시스템이 한마디로 어떤 프로그램이다. 그것이 바로 외환 결제 시스템이다. 그래서 외환 간에 매도 매입의 종결을 짓게 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제도, 프로그램, 그걸 우리가 외환 결제 시스템이라 한다. 그래서 이 외환 결제 시스템은 바로 그 이제 은행, 그죠? 은행이나 시장 참가자, 그다음에 결제 기구 이런 것들이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이런 외환 결제 시스템은 외국한 은행들이 국제 그 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당좌의 지급 계정이나 당좌의 수금 계정, 즉 예금 계약을 외치한 거래은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계정을 설정해 놓는 은행을 우리가 외치한 거래은행이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상대방의 외환 시스템을 활용하겠다 이 말이죠. 그 외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겠다. 그 국가에 우리 은행의 결제 시스템이 없으니까 뭡니까? 예치한 계정을 예치한 환거래 계약을 통해서 예치 계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계정이 뭐 당좌 예치 계정일 수도 있고 예금 계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의 뭡니까? 결제 시스템을 은행의 프로그램. 우리가 여기 창구 사무 우리 대학에 설치해놨죠. 그죠? 이 창구 사무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 은행도 마찬가지. 자기 은행의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이제 사실 은행마다 그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죠. 전체적인 뭐 입출금 통장은 같은데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이제 그걸 상대방의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거기서 결제가 되는 우리가 장소를 우리가 뭐란다? 외환 시장이라. 그러니까는 외환이라는 것은 국제 간의 통화죠. 국제 통화들이 서로 다른 통화가 거기에서 수요, 살려고 하는 사람과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 간에 서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소를 뭡니까? 시장이다, 시장. 그 외환이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을 우리가 외환 시장이라 한다. 우리가 그 어떤 마을에 가면은 우리가 무슨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뭡니까?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서 서로 흥정하고 거기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시장을 우리가 시장이라 하죠. 시장. 재래시장. 그와 마찬가지로 외환. 서로 외국 통화가 주고받고 사고 팔고 매입 매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가 외환 시장이다. 이렇게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시장이다. 그렇게 살 사람, 팔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뭐 외환 시장이다. 그래서 이 외환 시장은 일반적으로 은행 간 시장을 의미합니다. 90%가 은행 간 시장. 이게 무슨 말이냐? 은행 간 시장이 무슨 금융기관들의 시장이다. 금융기관 간에 서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우리가 외환 시장.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국제 외환 시장 하면은 세계 주요 국제 외환 시장들이 있습니다. 24시간째 돌아가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의 주요 참가자가 금융기관이다, 은행이다. 그래서 90%가 은행이고 그 외에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다른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것이 10%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고객, 고객 시장도 포함이 됩니다만 대부분은 은행 간 시장을 의미한다. 90%가.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외환 시장은 90%가 금융기관 간, 은행 간 시장이다. 10%가 고객 시장이다. 이 고객이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나 소위 말하는 경제 주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환시장 참가자를 우리가 대고객시장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게 한 10%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3대 시장 중에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월가라고 부르죠. 거기에 세계 한 200여 개의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직결해서 외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만간 한 1, 2년 안에 한번 거기에 방문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외환시장은 점도시장이다. 그래서 점도시장이기 때문에 전화나 단말기를 통해서 매매하는 시장이다. 당사자 간에 전화나 단말기를 통해서 자, 매도 매입을 하는 시장이다. 그걸 우리가 점도시장이라고 합니다. 전화나 단말기를 통해서 상호간에 거래하는 시장을 우리가 점도시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시장이 있고 우리가 자금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외환시장과 자금시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요 보는데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은 거래가 뭡니까? 매입 매도라고 하죠. 사고 판다 이 말이죠.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을 사고 판다. 자금시장에는 우리가 사고 판다 합니까? 아닙니다. 빌리고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의 행위가 다르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거래 행위 자체가 다른 거죠. 외환시장은 외환을 사고 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금시장에는 외환을 빌리고 맡긴다 이 말이죠. 차입이라는 것은 빌리는 거고 예치라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어떤 것이 거래 대상이 되느냐. 통화가 외환시장은 국가의 통화죠. 다른 국가의 통화고 자금은 뭡니까? 같은 나라의 자금이죠. 한 나라, 일국의 자금이죠. 이 자금시장은. 자, 자금시장, 우리나라 자금시장은 우리나라 돈이 우리나라 은행 가면 뭡니까? 우리나라 돈을 우리가 빌리고 우리가 예금하는 거죠. 우리 한 나라 자금이다. 그죠?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은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일어나는 가격을 뭐랍니까? 환율이라고 하죠. 환율. 그죠? 환율. 거래 가격은 환율로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자금시장에는 이자율이죠. 예금 이자율과 어떤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죠. 아까 우리가 차입할 때는 대출 이자율, 예치할 때는 예금 이자율이다. 요걸 거래 가격이죠. 요 외환시장에는 매입 서로 상호 간에 다른 통화이기 때문에 뭡니까? 교환 비율인 환율을 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결과는 무엇이 있느냐? 외환시장은 뭡니까? 한차 손과 한차 이익이 생기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환 거래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외환 거래에서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반드시 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이 발생하는 것이 외환 시장에서의 거래 결과고, 자금 시장은 뭡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이자를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하죠.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 예치를 하면 뭡니까? 이자를 받는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비용과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자의 비용과 이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자금시장이다. 이 구분을 여러분 잘 해놓기 바랍니다. 제가 OX 문제에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환시장은 환율이 변수고 자금시장은 신용상태와 금리가 가격의 변수다. 그렇죠. 거래 가격이 뭡니까? 외환시장은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외환시장의 변수죠. 환율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거래 차익과 차손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자금시장은 뭡니까? 이자가 그 사람의 신용이 좋으면 돈을 빌리면 싼 이자를, 싼 비용을 낼 것이고, 그죠? 또 신용이 좋은 사람이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신용 상태와 요 금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외환시장은 뭐가 변수다? 환율이 변수고, 자금시장은 뭐가 변수다? 신용 상태와 금리가 가격의 변수다. 제가 가로수 읽기나 주관식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외환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외환시장의 특징. 자, 외환시장의 특징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자,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외환시장은 범세계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외환시장은 범세계적, 세계 어디에서나 이렇게 참가 가능하다. 그 왜 그러느냐? 이제 정부, 아까 보고 정두시장, 전화나 뭡니까? 전신, 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또 이제 80년, 90년대에 와서 외환, 자본 거래가 자유화되니까 이 자유화된 국가에서 어느 국가든 외환시장에 참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가지도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발달해낸 어떤 그런 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지역에 구분이 없다. 이 말이죠. 지역에 구분이 없는 범세계적인 시장이 외환시장의 특징이다. 그 이유는 자본 및 외환 거래의 자유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때문에 범세계적인 시장이 되었다. 이 말이죠. 또 이제 특징 두 번째는 뭡니까? 투웨이 마켓이다. 즉, 외환시장은 매입, 매도 환율을 동시에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자 하는 것 또는 사고자 하는 어떤 금액, 가격을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투웨이, 앞에를 우리가 bid and operator, 즉 bid, 매입, 사겠다 이 말이죠. bid, 뒤에는 offer, 팔겠다. 그러니까 살 것과 팔율을 동시에 나타내야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은 매도 환율, 매입 환율을, 매입률과 환율이 아니죠. 매입률과 매도율을 동시에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 돈과 달러를 내가 달러 앤 원화, 여러분 그렇게 표시하면 된다 했습니다. 우리 원화는 표시할 수 없다. 외환시장에서 우리 원화는 거래가 안 되죠. 왜? 기축통화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거는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즉 달러와 에나, 달러 슬래시 에나 이꼴 뭐 0.0125 그 다음에 감마 0.013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앞에는 매입률이다. 매입률이고 뒤에는 매도율이다. bid and operator. 그래서 매입률과 매도율인데 앞에 게 매입률이라는 것은 반드시 앞에가 숫자가 적습니다. 왜? 그거는 외환을 고시하는 사람, 지금 그걸 고시하는 사람이 매입, 사겠다 하는 것은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싸게 사서 뒤에 매도, 비싸게 팔겠다 해서 앞에 비드율이 반드시 숫자가 적고 오퍼레이터 뒤에 매도율이 숫자가 반드시 큽니다. 여러분 외환시장에서의 표시 환율은 반드시 비드가 크고 오퍼레이터 환율이 크다. 왜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그 고시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니까. 그래서 이걸 매입률과 매도율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바로 투웨이 마켓이다. 외환시장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요거 내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요 지금 제가 글을 쓸 수 없는데 달러 $1 슬래시 N는 0. 앞에 숫자가 있죠. 0.0125 그 다음 줄 긋고 0.0126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나는 1달러를 매입할 때는 앞에 0.125 에나를 주고 1달러를 살 것이며 뒤에 0.126은 내가 1달러를 팔 때는 0.126 에나를 받겠소 하는 이야기. 그래서 싸게 팔고 비싸게 싸게 사고 비싸게 팔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률과 매도율 차이를 우리가 매매율 차이다, 스프레이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 스프레이드, SPERAD, 스프레이드 즉
매입률과 매도율의 차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사람의 뭡니까? 수익률이다. 이익이다. 이익. 매도율과 매입률의 차이가 이 사람의 이익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다음에 내가 시험을 내면은 여러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가 매입률이고 뒤에가 매도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기억을 해야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프랑 슬래시 유로와 유로 슬래시 달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뭡니까? 내가 1유로 앞에 걸 항상 이야기해요. 1유로를 매입할 때는 앞에 매입률을 달러만큼 주고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거는 1유로를 팔 때는 뒤에 숫자만큼 받고 달러를 받고 1유로를 팔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다 말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외환시장은 우리가 24시간 시장이다. 그래서 세계 주요 외환시장이 중복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중복이 된다. 그래서 거의 24시간 체제로 연속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호주 시드니, 동경,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에 런던, 뉴욕 이렇게 24시간 체제로 연결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의 유능한 딜러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이렇게 외환 거래를 수석 딜러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외환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잠을 안 자고 컴퓨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딜러들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력적으로 강해야 되겠죠. 지금 내같이 24시간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졸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딜러들은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큰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딜링룸, 특히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딜링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제가 이제 옛날에 은행에 다닐 때 서울의 그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선물거래, 즉 외환시장에서 있는 선물거래를 6개월 코스로 이렇게 연수를 거기서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각 은행에서 그 친구들이 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나도 20대 후반이었다. 30대 초반, 20대 후반, 가서 그 이제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그때 당시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도 이름도 없는 동아, 동남은행, 뭐 없어진 은행들이 많습니다. 그런 은행들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교육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4시간 시장이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딜러들은 뭐 엄청난 돈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것이 주어져 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다니던 그 은행에 이제 국제부장을 하신 그 대보다 우리 선배인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뉴욕에 우리 지방은행이지만은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지사장 겸 딜러로서 거기에서 활동을 해가다가 사실은 이 외환 거래를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철수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환 거래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물론 그분도 저처럼 이런 걸 전공했고 무역을 전공했던 사람. 그 다음에 외환시장의 특징은 뭡니까? 제로섬 게임.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외환 거래는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 게임. 외환 거래에 참여한 어떤 사람이 환차 이익이 생겼다면 반드시 그 상대방은 환차 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은 손해가 생기고 손해가 생기면은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게 되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 외환시장이다. 그런 이야기. 왜냐하면 상대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외환시장은 대부분 달러가 기준이 되는 시장입니다. 아직까지도 물론 세계 기준종화는 지금 유로화라든가 파운드라든가 엔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달러 기준 시장이다. 그래서 영국의 그 런던 시장이 가장 먼저 이렇게 외환 시장으로서 성장했는데 런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파운드를 굉장히 고수하는 국가죠. 그죠? 그렇지만 거기도 역시 달러가 기준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달러를 선호하는 거죠. 그만큼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그 기능이 크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사실은 그러면 이 달러는 미국 나라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은 이 달러를 찍어내는 것을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 이 화폐라는 것은 국가가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우리나라 마음대로 찍어낼 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는 사실은 이 달러를 무한대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게 굉장히 그래서 이제 달러가 필요하면 미국은 막 찍어냅니다. 찍어내서 공급을 하죠. 규모가 우리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달러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 요 밑에 있는데요. 외환시장은 95%가 투기거래고 5% 정도가 정상적인 무역이나 자본거래다. 이 투기거래라는 것은 여러분 투기라는 것이 우리가 뭐 부동산 투기하듯이 투기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이 자본거래에서 투기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거래를 우리가 투기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 아까 뭡니까? 매입률, 매도율을 통해서 서로 이자가 다른 걸 통해서 뭡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거래가 대부분이다. 그게 95%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투기 거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가 무역이나 자본 거래가 이루어져요. 정상적인 어떤 자본 거래가 한 5%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환 시장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돈 가지고 돈을 버는 시장이다 이 말입니다. 통화를 가지고 통화 거래를 통해서 물론 그 상품은 여러 가지 파생 상품 뭐 주가 선물 거래도 있고 주가 지수 선물 거래도 있고 금리 선물도 있고 옵션 거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래들이 있습니다. 또 거래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래들을 통해서 뭐를 한다? 투기 거래, 이익을 보기 위한 돈 넣고 돈 가지고 거래하는 시장이 바로 95%가 그런 시장이 외환시장이다. 그 외에 5%가 무역이나 자본거래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1강 수업은 여러분 짧게 한 25분 정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이렇게 중요한 것만 드리면은 자, 우리가 외환거래에 있어서 외환을 거래하도록 매입 매도하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우리가 그 시스템을 외환 결제 시스템 그 프로그램이다. 그죠? 그래서 거기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여러 가지 참가자들 간에 또는 국가 간에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 은행이 미국의 어떤 그 자기 지점이 없으면 다른 은행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뭡니까? 예치 계정을 설정한다.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그런 시스템이다. 외환시장이라는 것은 외환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죠? 그래서 외환시장은 은행 간 시장이 90%고, 일반 그 외환 참가자 간의 어떤, 은행을 외인 다른 참가자 거래는 10%밖에 안 된다. 그리고 외환시장은 전화나 단말기 등 우리가 점두, 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점두 시장이다. 그다음에 외환시장과 자금시장의 차이점은 요 중요합니다. 이거 거래 행위, 거래 대상, 거래 가격, 거래 결과. 그 다음에 외환시장은 환율이 가격의 변수이고 자금시장은 신용상태와 금리가 자금 가격의 변수다 하는 거죠. 외환시장의 특징은 우리가 범세계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범세계적인 시장의 이유는 지역이 구분이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세계 어디서나 점두 시장이니까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19세기에 와서 20세기에 와서 자본 및 외환 거래가 자유화되고 정보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외환시장은 두 번째 투웨이 마켓, 즉 매입률과 매도율을 동시에 이렇게 나타내는 시장이다. 그래서 bid and operate
시장이다. 그래서 매입률과 앞에 것이 매입률이고 뒤에 것이 매도율이다. 그래서 매입률이 적고 매도율이 크다. 그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이 매입률과 매도율의 차이를 우리가 스프레이드, 환차율이라고, 매매율 차다. 매매율 차.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외환시장은 24시간 시장이다. 24시간 시장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로섬 게임이다.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달러 기준이 되는 시장이고 외환시장은 95%가 돈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벌이는 투기 거래이고 나머지 한 5%가 정상적인 무역이나 자본 거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강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